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짬타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제가 짬타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짬타가 짬타의 겁니까? 그러니까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 그리고 오늘은 범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극장에서 또 실제로 범죄를 겪으신 적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짬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닉네임이 짬타이거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네. 처음에는 남성분인가 했는데 여성분이셨군요. 네네, 여자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떨려요. 아이고, 근데 이 떨림이 그렇게 오래 안 가요. 그냥 편하게 저랑 1대1로 대화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네네. 같고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현실공포 좀 사람에 관련된 범죄 이야기일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몇 년도쯤에 겪으신 건지 말씀 가능하세요? 네, 이게 2013년도, 그러니까 제가 24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게 한 오래된 9년 건 전. 아니네요. 그런가요? 그러면 잠깐만. 네. 지금도 네. 이런 범죄가 있을까요?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게 미수로 끝난 사건이긴 해서 뉴스나 이런 걸로 제가 어떤 딱 범죄가 일어났다라는 걸 본 적은 없어서 예. 글쎄요, 모르겠네요. 어떻게. 그래도 네. 오늘 짬타님께서 해주시는 이야기를 듣고 항상 우리 귀족님들, 시청자분들도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걸 또 알려주실 수 있는 내용 같아서 일단은 한번 들어봐야 맞아요. 될 것 같습니다. 심야 극장에서 일어난 일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할게요. 렛츠 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오늘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 사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때 제가 24살이기도 했고 뭔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겁없이 살아가던 질풍노도의 시기라서 예. 어떻게 보면 뭐 안전 불감증의 인간화가 바로 저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도 지인들도 너 여자애가 이렇게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주변에서도 말을 할 정도였는데 네. 그때는 뭔가 그 여자가 조심해야지 막 이런 말이 또 더 듣기 싫어서 반항심에 더 늦게 놀고 늦게 돌아다니고 데려다 준다고 해도 네. 됐다고 나 혼자 갈 수 있다 약간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겪게 된 일인데 제가 2013년도에 졸업을 1년 앞두고 현재 제 25년지기 친구랑 돈을 모아서 졸업하기 전에 남들 가는 유럽 여행 우리도 한번 갔다 오자 해서 휴학을 하고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기였어요. 네, 이 25년지기 친구는 이 사건을 바로 옆에서 관전을 했던 친구기도 하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기도 한데 이따가 또 등장할 거라 별명으로 임표행님이라고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그때는 제가 휴학도 했겠다 이제 많았던 그런 과제 부담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정말 자유의 몸이 돼서 더 밤늦게까지 놀고 이렇게 한껏 자유를 만끽을 하던 때였어요. 문제의 그날은 제가 아르바이트 휴일이라서 시내에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쇼핑도 하고 그러다가 그날도 어김없이 밤늦게 한 11시 정도가 돼서 동네에 도착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몇 날 며칠 보고 싶었던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더 임파서블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크리스마스에 가족여행으로 태국에 갔다가 이제 쓰나미에 쓸려간 한 가족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어요. 그거 알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제가 약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특히 좋아해가지고 당시에도 그 영화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을 만나고 동네에 도착을 했는데 저희 동네 지하철역이랑 이 백화점이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통로가. 네. 그래서 그 백화점 10층에 시네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문득 내일 그 영화를 예매해가지고 임표행님이랑 알바를 끝나고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백화점에 있는 영화관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일이 그렇게 되려고 그랬던 건지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려서 전광판을 봤는데 더 임파서블 상영 10분 전 몇 번 상영관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영관 번호까지 기억해요. 2번 상영관이었는데
그래서 순간 고민을 했죠. 이거를 내일 볼까 아니면 지금 한다는데 보고 새벽에 들어갈까 고민을 하다가 뭔가 그날따라 오늘 혼영을 하고 싶다. 혼자 영화를 보고 이렇게 새벽에 운치 있게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걸어가면 너무 완벽한 하루의 마무리일 것 같다라는 또 이런 철없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거는 지금 친절하게 나보고 보라고 하는 사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표를 끊고 봐야겠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표를 구매하는데 그 표를 예매하려고 보면은 좌석 선택할 때 빈 좌석, 뭐 예매된 좌석 이렇게 그림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거를 딱 보니까 2자리가 이미 예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나머지는 다 비어 있고 그래서 내가 예매를 하면 나 포함 3명이네? 이거 완전 영화관 전세 낸 거네? 이러고 또 신나서 예매를 했죠. 근데 또 제가 예매를 할 때는 항상 아이얼을 고집을 하는데 그 2명이 또 아이얼에 예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행인 것처럼 또 그 사람들 바로 옆자리에 제가 표를 끊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관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그 2명은 아직 안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까지는 뭐 안 오면 나 혼자 보고 더 좋지 이러면서 앉아서 광고를 보고 있었는데 영화 시작할 때쯤에 약간 깨발랄한 커플 하나가 들어오더라고요. 오. 그래서 저 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본인들 좌석 바로 옆에 눈치 없이 이렇게 떡하니 앉아 있으니까 정색을 하고 뒤로 가더라고요. 그들에겐 제가 불청객이었겠죠. 애정행각을 하고 싶어서 뒤로 가나 보다. 뭐 어차피 어디 앉든 자리는 남아두니까 하고 신경을 안 쓰고 영화가 시작이 됐어요. 네. 영화가 실화 바탕이고 재난 영화다 보니까 막 쓰나미가 엄청 큰 거 몰려오고 사람들 다 쓸려가고 막 죽고 이런 내용이어서 속으로 안 돼, 막 쓸려가지 마 이러면서 혼자 엄청 몰입을 해서 봤어요. 그러다 한참 보다가 이제 영화가 막판에 와서 끝나기 한 15분 정도 남았던 시점인 것 같아요. 쓸려갔던 뭐 가족들이 상봉을 하고 그러려던 시점이었는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그 영화의 결말을 몰라요. 딱 그 순간에 제 인생이 결말을 맺을 뻔했기 때문에 끝까지 보질 못했거든요. 아무튼 영화가 끝날 때쯤 되니까 저도 약간 긴장이 좀 풀려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앞에서 한 남자가 문을 열고 영화관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유니폼을 입은 것도 아니고 그냥 허름한 야상을 입고 들어오니까 직원은 아닌데 왜 영화가 다 끝나니까 이제 들어오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원래 보통 사람이 영화 도중에 들어오면 에티켓이잖아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안 되게 들어오는 그렇죠. 게. 그렇죠. 근데 이 남자는 그냥 허리를 펴고 길 걸어가듯이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인성 뭐지? 이렇게 하고 주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짓을 지켜보는데 뭔가 이상하게 촉이 좀 쎄한 거예요. 그래서 영화 결말이고 뭐고 이제 스크린에서 눈을 떼고 그 남자를 쳐다보기 시작했죠, 제가. 근데 이제 뭔가를 찾는 듯이 좌석을 이렇게 살펴보고 다녀요. A열부터 한 줄 훑고 S자로 다음 B줄 훑고 그리고 C열 훑고 이렇게 꼬불꼬불 한 줄 한 줄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데 약간 살짝 소름이 돋으면서 슬슬 무섭기 시작하더라고요. 가까워지니까. 근데 뭐 이상형간에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커플도 같이 있으니까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그 커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좌측 좌석도 살펴보고 우측 좌석도 둘러봤는데 그 커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리둥절했죠. 출구는 스크린 옆에 있어서 내가 나가는 걸 못 봤나? 벼랑간 2사람이 증발하듯이 없어지니까 약간 뭐지? 하면서 일단 이게 어떻게 나갔는지 궁금증을 떠나서 이제 그걸 확인하고 나니까 잠깐만 그럼 이 영화관에 저 남자랑 나랑 둘뿐이네. 여기는 지금 영화관이고 방음이 굉장히 잘 되고 내가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러 안 오겠네? 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그 순간부터 심장이 막 미친 듯이 빨리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 남자가 지금 당장 나한테 뭘 한 건 아닌데 직감적으로 약간 동물적인 감각으로 내가 지금 굉장히 잘못된 상황에 진입을 했다. 엄마가 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사람이 너무 무서우면 몸이 굳는다고 하잖아요. 분명 머리로는 일어나서 이 영화관을 걸어서 나가고 있는데 실제 제 몸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남자가 다가오는 걸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망부석이 돼서 이제 한 줄 한 줄 가까워지는 이 남자를 계속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 바로 앞줄 H열을 지나서 제가 앉은 I열 왼쪽 통로로 해서 들어오더니 제 바로 옆 좌석에 딱 앉는 거예요. 뭐야? 네, 근데 몸을 이렇게 틀어서 제 왼쪽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앉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귀족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영화관 옆자리가 옆 사람이랑 손도 잡을 수 있고 어깨에 기댈 수 있을 정도로 엄청 가깝잖아요. 예. 근데 이 남자가 바로 제 옆에 앉아서 이렇게 말없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니까 그냥 이 사람의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들릴 정도로 커지더라고요. 예. 근데 쳐다볼 용기가 안 나서 영화에 집중하는 척 제 시선은 계속 스크린에 두고 속으로는 정말 뭐지? 이 사람 뭐지? 막 이러면서 있었는데 체감상 한 1분 정도 저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그 남자가 저기요 하고 말을 거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말투가 되게 느릿느릿했어요. 저는 정말 쳐다보기가 싫은데 불렀는데 씹으면 이게 뭔가 나한테 해코지를 할 것 같아서 예. 대답을 했죠. 이렇게 살짝 고개를 돌려서 네? 하고 이렇게 얼굴을 봤는데 일단 얼굴이 굉장히 살이 없이 볼이 쏙 들어가 있고 네. 되게 말랐고요. 안색은 그냥 제 눈에는 카키빛으로 보였어요. 안색이 굉장히 안 좋은. 그냥 분위기 자체가 음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눈을 봤는데 저랑 본인 사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공이 살짝 풀려 있는 거죠.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 공간을 보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그걸 딱 보는데 눈을 보니까 뭐 됐다 나는 얘는 확실히 정상이 아니다. 이게 약간 이상하네? 이 정도를 넘어서서 얘는 뭔가 하려는 의도로 여길 들어온 것 같다라는 약간 확신에 가까운 촉이 오더라고요. 근데 술 냄새는 안 났어요. 술 냄새 안 나고. 네, 그냥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았는데 아무튼 이제 아무리 내가 이 상황에서 소리를 질러도 영화 소리인 줄 알고 아무도 안 들어올 텐데 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에 대한 그 심리적 무기력감? 그리고 나는 도안에 든 쥐구나. 이렇게 넓은 영화관인데도 뭔가 되게 좁은 공간에 이 사람과 있는 것처럼 되게 숨막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아무튼 제가 저기요 하길래 네? 했더니 혹시 제가 아까 어디 앉았는지 기억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걸 왜? 네, 그래서 근데 아까 영화관에는 분명히 나랑 커플 셋이었는데 어디 앉았냐고 물어보니까 아까 그 커플의 남잔가? 그래서 둘이 나갔다가 여자한테 차여서 여기 들어와서 지금 나한테 해코지를 하는 건가?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커플이라고 하기에는 그 커플은 되게 발랄하고 되게 밝은 바이브였었기 때문에 아니야 이거는 100% 그 커플 남자는 아니야 라는 또 생각이 들면서 제가 자리요? 글쎄요, 표 보여주시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하고 안 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되게 정상인한테 말하듯이 말을 했어요. 네. 뭔가 쫀티를 내면은 뭐 어떻게 할 것 같아서 되게 태연하게 말을 했는데 근데 표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여기 널린 게 자리니까 아무데나 앉고 싶은데 앉으세요 이랬는데 대답을 안 하고 고개를 돌려서 스크린을 보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천천히 이렇게 로봇 돌아가듯이 움직여요. 예. 이렇게 스크린을 보길래 약간 소름이 돋으면서 이거 앉고 싶은데 앉으라니까 왜 내 옆에 앉아 있는 거지? 여기서 보고 싶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딱 그 순간 다시 로봇처럼 천천히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 풀린 눈으로. 또 말을 걸어요. 그럼 제가 들고 들어왔던 쇼핑백 보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쇼핑백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제가 관자놀이가 막 깨질 것처럼 아픈 거예요. 기분이 확 나쁘면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아무튼 못 봤으니까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무서워서 대답만 하고 다시 스크린을 응시를 했는데 그런데도 그냥 저를 그 자세로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고 아무 말을 안 해요. 저는 스크린을 보고 있었지만 사실 저는 온 신경은 이 남자를 옆눈으로 보고 있었죠. 제가 그때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두고 그 위에 핸드폰을 손에 쥐고 이렇게 가방에 손을 올려두고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고개를 또 천천히 내리면서 제 손을 보더니 그럼 저 핸드폰 한 번만 빌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제 핸드폰 후레쉬를 켜서 자기 쇼핑백을 찾아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지인에게 들었던 이 범죄 수법 중에 택시기사가 승객한테 핸드폰 좀 빌려달라고 해서 핸드폰을 받자마자 이제 창문으로 던지고 문을 잠가서 막 납치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던 터라 이거 지금 그 수법이다. 이거 내 핸드폰 뺏으려고 이러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절대 이건 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싫어요 이러면 맞을 것 같아가지고
어떡하지? 어떻게 거절해야지? 해서 일단 본인은 핸드폰이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없대요. 근데 핸드폰이 없는 사람이 요즘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지 네.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어떻게 거절을 자연스럽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 핸드폰에는 프레쉬 어플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저를 쳐다봐요.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예. 미치겠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뭔가 행동도 다 느리고 눈은 풀려 있고 그때는 어떻게 해서 살아나가지라는 궁리를 할 수가 없이 그냥 나는 이미 얘한테 잡혔고 나의 끝은 이제 없다. 난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간다라는 그냥 그런 무기력감이 막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할까. 이게 객사라는 걸까? 막 이런 식으로 이미 저는 살 생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약간 공포심에 되게 눌렸던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 정도 제가 거절도 하고 얘기를 했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야 하는데 안 가고 계속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예. 그러고 있다가 그때 저도 모르게 제가 찾아드릴게요 하고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을 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그냥 제 몸이 이렇게 벌떡 일어나고 입에서는 제가 찾아드릴게요 라는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드릴게요 하면서 그 남자가 제 왼쪽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오른쪽으로 나가려고 하면 이제 등을 그 사람한테 보이는 거니까 본능적으로 이 남자 쪽으로 왼쪽으로 나가는 액션을 취하니까 그 남자도 천천히 일어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같이 왼쪽 통로로 일단 나가서 제가 그 아랫줄인 H열을 가서 핸드폰 이게 전원 켜면 약하게 불빛이 나잖아요. 그거를 비추면서 그냥 태연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 쇼핑백 어떻게 생기신 거예요? 어딨지? 이러면서 되게 열심히 찾는 척을 하면서 의자 아래 꼼꼼히 보는 척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른쪽 통로로 그 남자가 서 있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천천히 제가 찾는 척하면서 멀어졌어요. 다행히 따라오진 않고 거기 서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을 왜 계속 가만히 쳐다보지? 같이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왜 쳐다보고 서 있지 저기? 약간 이렇게 너무 쫄려가지고 다리가 덜덜 떨리는데 정말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오른쪽 통로로 갔어요. 예. 그래서 오른쪽 통로에 딱 도착한 순간 저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뛰어 내려갔거든요. 와다다다 뛰어 내려가다가 약간 발도 헛디디는 순간 나 죽었다 어떡하지 하면서 내려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지금 저 문이 닫혀있으면 나는 끝이다. 이거 출입문이 닫혀있으면 난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간다. 무조건 열려 있어야 한다면서 막 뛰어 내려갔어요. 이를 악물고 뛰어 내려가서 도착을 해서 문을 탁 누르는데 다행히 털컥하고 문이 열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와 살았다 이러고 뒤를 돌아봤는데 그 남자도 저를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와다다다 하고 뛰어 내려오는 거예요. 리얼 잡히기 3초 전이었어요. 정말 그 남자가 뛰는 속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정말 저를 죽기 살기로 잡으려고 뛰어오는데 그걸 보자마자 제가 욕을 하면서 튀어나갔어요. 나중에 CCTV를 보니까 제가 정말 0.1초 만에 고라니처럼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저도 초인의 힘으로 막 뛰어나갔죠. 막 뛰는 와중에 영화관을 이렇게 스캔을 했는데 새벽 1시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영화관에. 예. 그러다가 옆에 다른 구역 상영관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영화 티켓 확인하는 입구에서 여자 직원 2명이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데 안 돼. 여자는 안 돼. 이러면 셋 다 죽어.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냥 직원들한테 도움 요청을 안 하고 그냥 엘리베이터까지 직진으로 뛰어갔어요. 전속력으로. 그냥 이 백화점에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근데 다행히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있어서 바로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그 영화 보시면 쫓기는 사람이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을 막 미친 듯이 누르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래서 막 진짜 미친 듯이 닫힌 버튼을 막 눌렀는데 왠지 이 남자가 문을 손으로 탁 잡고 들어와서 저를 어떻게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막 닫히는 그 짧은 순간에 막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닫혔어요. 문이 닫히고 숫자가 9, 8, 7 이렇게 바뀌는 걸 보니까 다리가 확 풀린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그냥 주저앉았어요. 이게 죽음을 목전에서 피해갔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눈물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실성한 사람처럼. 그래서 울면서 1층을 내려가서 일단 백화점을 뛰쳐나갔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백화점으로부터 무조건 벗어나야 된다. 이 남자가 왠지 계단으로 쫓아올 것 같다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에 막 길거리를 막 울면서 걷는데 이제 생각나는 게 임표행님인 거예요. 제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그때 아직도 생각나는 게 정말 사람이 손이 덜덜덜덜 떨린다는 게 이게 타이핑이 안 쳐지더라고요. 버튼을 누를 수가 없을 정도로 손이 너무 막 떨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겨우 전화를 했어요. 얘는 새벽에 늦게 자는 애니까 깨 있겠지 하고 전화를 했는데 딱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사실 제가 반쯤 실성에 있어서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어제 이 친구한테 저 시참한다고 기억나냐고 하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설명을 해준 부분이라서 네. 이제 친구의 말을 빌려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본인이 남자친구랑 그 당시에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제가 엄청 하이톤으로 웃더래요. 네. 그래서 또 혼자 뭐 재밌는 거 보고 나한테 전화를 했구나 싶어가지고 뭐야 미친놈아 또 시작이네 이렇게 하면서 장난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말은 안 하고 계속 웃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이톤으로 막 웃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약간 이거 우는 소리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가 놀래서 그제서야 야 너 왜 울어? 무슨 일이야? 라고 했더니 제가 그냥 계속 영화관에서 누가 쫓아온다고 영화관에서 지금 누가 쫓아온다 이렇게 말만 계속 하더래요. 친구는 자초지종을 모르니까 이거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야 일단 어디 어느 쪽으로 와 해서 어찌저찌 만났어요. 네. 그래서 그 임표행님이랑 남친이었던 오빠랑 둘이 뛰어왔는데 이제 둘 다 놀랐죠. 얘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길바닥에 앉아서 막 우니까. 그래서 제가 겨우 진정을 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대충 얘기를 했어요. 예. 하니까 친구랑 그 오빠가 화가 많이 난 거죠. 아니 무슨 백화점에서 보안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아무나 막 영화관에 들어오냐. 가서 따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다시 거길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둘이 설득을 하는 거죠. 네가 피해자고 당사자니까 너가 같이 가야 우리 말에 힘이 생긴다. 맞네. 이거 정신 차리게 거기 가서 우리가 한번 뒤집어 엎어야 된다. 뭐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남자가 또 나타나면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는 그 말에 겨우 진정을 하고 다시 그 백화점 영화관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도착해서 두리번 했는데 이제 그 남자는 안 보였고요. 그래서 이 친구랑 오빠가 직원 하나를 잡고 막 화를 냈죠. 아니 여기 보안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영화 보러 들어갔던 애가 죽다 살아나오냐 이러면서 보여주기 식으로 깽판을 좀 쳤어요. 근데 참고로 저희는 원래는 진상이 아니고요. 평소에 서비스 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친절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인데 그때는 다들 화가 나서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일부러 좀 더 화를 내는 액션을 취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매니저가 나오고 제가 또 울면서 설명을 하니까 일단 너무 죄송하다. 그럼 일단 이쪽으로 오셔라 해서 저희를 그 상황실? 스텝실이라고 하나요? 그 CCTV 화면이 막 있고 그런 곳으로 저희를 데려갔어요. 네. 그래서 몇 시 무슨 영화 어느 상영관이었는지 물어봐서 설명을 하니까 그 상영관 앞에 CCTV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대로. 빨리 감기를 하면서 보는데 그 커플이 있었잖아요. 그 커플이 영화 중간에 나갔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영화에 초집중을 해서 나가는 줄도 몰랐던 거였던 거죠. 그래서 또 빨리 감기를 하니까 제가 그 일을 당했던 시간대에 어떤 남자가 제가 들어갔던 영화관 그 주변을 막 서성이는 거예요. 오. 그래서 막 두리번 되다가 카메라에 얼굴이 딱 잡히길래 제가 이 사람이에요 했더니 그 매니저가 일시정지를 눌렀어요. 예. 그래서 화면에 얼굴이 딱 제대로 잡혔는데 이제 옆에 있던 임표행님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무 소름 끼치게 생겼다고. 너무 무섭게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친구한테 그 얼굴 기억나냐고 하니까 아직도 기억난다고. 눈이 일단 너무 무서웠고 예. 그냥 범죄자 상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이 사람이라고 이 사람 맞다라고 울면서 막 흥분을 하니까 매니저가 이제 다시 재생을 누르더라고요. 이 남자가 두리번거리더니 상영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못 들어가게 바를 설치해 두잖아요. 그 바랑 벽 사이 공간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쓱 들어가는 거예요. 오. 그래서 또 빨리 감기를 하니까 조금 있다가 제가 영화관에서 또 그 총알같이 피웅 하고 사라지고 그 남자도 정말 몇 초 뒤에 저를 뒤따라 나와서 제가 도망가고 엘리베이터 잡는 모습을 보더니 머리에 이렇게 두 손을 올리면서 아우씨 아깝다라는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영화 포스터 붙여놓은 유리에 이렇게 태연하게 자기 얼굴을 막 거울 보듯이 보고 옷매무새를 다듬는 것처럼 이러더니 화면에서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정말 영화처럼 그 옆에 같이 보던 알바생이 매니저님 아까 이 남자분이 자기 쇼핑백 좀 찾아달라고 급한 거라고 하면서 전화번호 남기고 갔다고 하면서 쪽지를 꺼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매니저가 그 번호로 바로 전화를 했죠. 근데 한 4-5번을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순간 아까는 나한테 핸드폰이 없다더니 핸드폰 번호를 왜 남겼으며 그리고 급한 거라더니 전화를 왜 안 받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일단 그 매니저가 저희를 진정을 시키면서 일단 그 쇼핑백
쇼핑백을 저희가 한번 찾아는 보겠다. 근데 지금 본인이 보셨던 영화관은 이미 또 다른 영화가 상영이 시작돼서 고객님들이 지금 영화 관람 중이시니까 영화가 끝나고 자기들이 찾아보겠다. 근데 네. 지금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내일 연락을 드릴 테니 일단 오늘은 돌아가셔라. 해서 제 번호를 남기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진정을 하고 돌아가고 다음날은 제가 또 반쯤 정신 나간 상태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시네마에서 하루 종일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화가 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제가 먼저. 네. 나 어제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인데 왜 전화를 준다더니 아직도 연락을 안 주냐. 뭐 하냐. 여기는 왜 관리가 이러냐. 이러면서 제가 좀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매니저를 바꿔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니저가 전화를 받더니 고객님 죄송하다. 저희가 안 그래도 그 쇼핑백을 찾았다. 근데 이 상황을 꼭 확인하고 싶으시냐 이렇게 저한테 반문을 하더라고요. 뭐야? 예. 그래서 저는 그놈이 누군지 알아야겠다.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야겠다. 이따가 아르바이트 마치고 가겠다. 해서 전화를 끊고 임표 형님이랑 일을 마치고 둘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매니저를 만났는데 그 매니저가 저희가 가고 나서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카운터 그 예매 창구에다가 쇼핑백을 맡겨놨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화 시작하기 전에 이 쇼핑백을 맡겨놓고 쇼핑백을 찾겠답시고 영화관에 들어갔다가 쇼핑백을 찾아달라고 이렇게 전화번호를 남긴 거죠. 그러니까 임표 형님 말로는 약간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본인이 맡겨놓고 찾으러 들어간다는 명분으로 영화관에 들어간 게 아니었나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매니저가 내용물을 저희도 찾아서 확인을 했는데 이게 조금 깨림칙하고 이상해서 자기들도 새벽에 경찰에 신고를 해서 형사들이 새벽에 다녀가셨다. 예. 순찰을 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쇼핑백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하고 싶으시냐라고 하길래 조금 망설이다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더니 뒤에서 쇼핑백을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처음 그 쇼핑백 맨 위에 있었던 건 허름한 점퍼. 약간 의류 수거하면서 버린 것 같은 그런 점퍼가 있었고 그걸 꺼내니까 그 안에 문제의 종이가 있었어요. 메모지가. 예. 그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막 이렇게 업체 번호 써있고 그런 메모지였는데 매니저가 그걸 주면서 사실 저희가 이 메모지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일단 여러 장이 있었는데 그림이 일단 3장이 있었어요. 첫 번째 장에는 수성 사인펜 같은 걸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자를 그려놨어요. 이렇게 바스트까지만. 정면 모습과 옆면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때 당시 제가 단발머리에 웨이브였는데 저처럼 단발머리를 하고 머리 끝에 웨이브가 살짝 진 여자를 그려놨는데 이제 눈까지는 멀쩡한데 코랑 입이 이렇게 주먹으로 맞거나 망치로 내려친 것처럼 뭉개진? 네, 정말 되게 잘 묘사를 해서 그려놨어요. 수준급의 실력으로 그려놨는데 그 첫 장을 딱 보자마자 두통이 확 오면서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약간 핑 돌면서 그 다음 장에는 커터칼로 살을 찢는 그림? 네, 그것도 되게 사실적으로 잘 그렸어요. 이렇게 의학책에 실린 해부도 마냥 이제 묘사를 어떻게 해놨냐면 이렇게 수술할 때 메스로 살을 그으면 살이 위에서부터 벌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그림은 칼로 쭉 찢으면서 내려가는 그 장면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림이 하나 더 있었는데 사실 그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요. 일단 그 살찌는 그림에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 기억이 잘 안 나고 그 다음 장부터는 끄적거린 글이 적혀있는 메모장들이었는데 한 장에는 사회의 불만을 담은 듯한 글을 빼곡히 적어놨어요. 와. 내용이 어렴풋이 기억나는 거는 혼자 막 이렇게 약간 피해의식에 쌓여있는 것처럼 살 찌우면 돼. 운전면허 따면 돼. 일하면 되고 돈 모으면 되고 여자 만나면 돼. 나 무시한 새끼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적혀있는 거예요. 일단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 글만 봐도.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무슨 펜션 이름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주소가 적혀 있었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적혀 있고 여기에 데려가서 뭔가 뭘 하겠다라는 듯이 계획을 써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림부터 시작해서 막 살을 찢는 그림이랑 이런 걸 보니까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사실 그 계획서 같은 거는 제 정신 건강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아랫부분은 읽지 않았어요. 그냥 기분이 너무 더러워서 됐어요 이러고 매니저한테 던지듯이 줬고 같이 갔던 임표 형님은 일단 그 첫 장 여자 그림 보자마자부터 소름 돋아서 막 눈물 난다고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매니저가 저희 반응을 보고 안 그래도 저희도 일단 새벽에 경찰에 신고를 했었는데 혹시 원하시면 다시 경찰을 불러드리겠다라고 하길래 네 불러주세요. 당장 불러주세요 해서 형사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막 설명을 드리니까 결론은 본인에게 어떤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고 그런 피해를 입힌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뭐 공개 수배를 하고 잡고 이럴 수가 없다. 예. 다만 어제 새벽에 와서 CCTV를 보고 얼굴 사진을 따갔으니까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이거랑 유사한 일이 생기면 참고하겠다. 이 정도. 그리고 그냥 본인이 기지를 발휘해서 잘 빠져나오셨네요. 이러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좀 화가 나긴 했죠. 그럼 뭐 내가 어디라도 하나 찔렸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튼 본인들은 해드릴 수가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고 백화점 심야 여강 시간에 보안 똑바로 하라라는 정도의 민원만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그 정도? 그래서 보안을 철저히 해달라라는 약속만 받고 나온 거죠. 더 이상 피해자가 없게끔. 그래서 일단 그 일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한 3개월 동안 혼자 화장실에서 세수할 때 눈을 감으면 둘이 앉아 있었던 그 순간이랑 막 그 그림을 봤던 게 막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혹시나 내가 쫄아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못 빠져나왔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과연 이런 생각을 하면 막 숨이 턱턱 막히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이야기 듣는 데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그래서 이게 사실 네이트판이나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라 예.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정말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다니던 애였는데 예. 이게 나한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집에 일찍 들어가고 막 그랬죠. 이야, 잠깐만. 좀 정신 좀 네. 차릴게요. 일단은 이 일이 2013년에 실제로 겪으신 일이지만 네네. 혹시 뭐 큰 지역만 말씀 가능하세요? 지역이요? 지역은 노원구였고요. 서울? 네네. 서울시 노원구였고요. 노원구에 있는 백화점 영화관이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아무튼 근데 조심해야 네. 되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쵸.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네. 그러고 한 반년 있다가 그냥 순찰 겸 그 심야 영화 시간대 그 아는 동생이랑 한번 봤거든요. 보안을 잘 하고 있나? 예. 근데 여전히 보안은 그렇더라고요. 아무도 안 서 있고. 네. 그래서 잠깐만. 이거 민원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아니요. 말았는데. 일단은 지금 짬타님께서 이 이야기를 지금 웃으면서 하실 때가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쵸. 거지만 아마 네. 비슷한 상황이나 또 어떤 그런 이상한 느낌을 받으시거나 그러시면 아마 그 트라우마가 올라오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저도 트라우마였고 이 얘기를 들은 모두가 다 트라우마를 겪었던 거죠. 그래서 진짜 너무 무섭다. 나 일찍 들어가야겠다. 절대 혼자 심야 영화 안 봐야겠다. 막 다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날 이후부터 제가 그 해에 남자한테 막 쫓기고 뭐 이런 비슷한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연달아서. 예? 그래서 되게 많아서 제가 종교가 사실 가톨릭 천주교노라서 좀 창피하긴 하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하도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사주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제 사주 팔자 8글자가 다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음기가 강한 남자들 눈에 되게 확 띈다. 헐. 그래서 그런 애들이 너를 이렇게 쫓아다닐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그런 애들한테 자꾸 눈에 띄고 표적이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네요. 잠깐만. 그럼 그 무당분에게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사주만 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네네네. 일체의 설명을 안 했는데? 네, 그냥 사주가 다 8개가 양이다, 플러스다. 너는 음이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음기가 강한 남자들 눈에 띌 거고 올해는 약간 피를 볼 수 있으니까 특히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조심했죠. 그 해는. 음기가 강한 남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음침하고 막 면허 따면 되는데 막 이런. 네, 그런 남자들 눈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제가 잘 뛸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했죠. 네, 일찍 들어가고 그때부터는. 이거 아까까지만 해도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짬타님이 이야기하시는 중간에 짬타님 혼자 그냥 좀 이렇게 오버해서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은 그럴 의도가 아닌데 근데 뒷이야기 들어보면 그 이야기에 속 들어가겠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죠. 저도 그 남자가 처음에 영화관에 들어왔을 때 사실 저한테 뭘 한 게 없었는데 그냥 제가 사실 촉이 조금 좋은 편이긴 한데 그냥 이게 몸이 아는 것처럼 이거 뭔가 지금 공기가 바뀐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된 상황에 내가 놓여진 것 같다는 거를 제 몸이 알더라고요. 일단 갑자기 손이 굳고 막 심장이 뛰고 하면서
그때까지는 그냥 이게 나의 기우이길 바랬지만 그 뒤 상황 저를 막 정말 죽일 듯이 잡으려고 뛰어오는 것부터 해서 얘는 확실히 나한테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 뒤에 쇼핑백에서 발견된 것들을 보니까 확실히 뭘 하려고 들어오긴 했구나. 도망가신 다음에 엘리베이터 딱 탄 거 보고 막 이랬다며요. 머리 잡으면서 이게 막. 머리에 손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액션을 보는 것도 약간 좀 충격이었죠. 뭔가 먹잇감을 놓친 것처럼 아쉬워하는 그런 액션? 얼마나 오래 기다렸을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먹잇감 찾으려고, 그죠? 그쵸.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네가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범행을 하려고 했던 사람의 몽타주랑 비슷해서 너를 타겟으로 한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너를 보고 그림을 그리고 미행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소름끼쳐. 아무튼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의견이 좀 분분했어요. 네. 야, 진짜. 그랬던 사건입니다. 짬타님이 네. 이 사건도 그렇지만 말씀을 진짜 잘하시네요. 저요? 미쳤네요, 제가 진짜. 지금 손발이 차가워질 정도로 긴장을 해가지고 이게요? 너무 떨렸어요. 네. 와, 타고나셨네, 이분도. 와, 진짜 아유, 너무 세밀하게 몰입되게 잘 이야기를 해주셨고, 어떻게 보면 네. 이 말씀을 해주시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힘드셨을 것 같고. 그쵸. 근데 네. 용기 내서 우리 귀족님들도 항상 조심하셔라,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오늘 네. 알려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네. 짬타님.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가문의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이거 참여를 하게 돼서 아니에요. 네. 제 버킷리스트를 이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네. 주변에서 네. 이야기 들으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기회가 되면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너무 충격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뭐가 무서워 이럴 수도 있지만요.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안 무서울 수 없어요. 내가 만약에 남자고 여자가 그랬다고 해도 무서워요. 솔직하게 이거는 성별이 바뀌어도 무서운 건데 얼마나 그 상황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와,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시고 심야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항상 조심 또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겁니다. 자, 오늘 아스라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도 정말 섬뜩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이 사람한테는.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스라스라 아스라님. 네네. 네, 오늘 주제가 정말 또 섬뜩하다며요. 근데 제가 많이 하는 거야. 항상 흉가여가지고. 오늘은 또 흉가에서 벌어진 소름 끼치는 이야기일까요? 네, 오늘도 일단 흉가 준비했고요. 좀 고민을 좀 하긴 했어요. 학교에서 겪은 거 얘기할까, 흉가에서 겪은 거 얘기할까. 근데 학교보다는 흉가가 날 것 같아갖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대십니다. 스랍니다. 이 얘기 같은 경우에 한창 제가 흉가에 미쳐있을 때 겪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촬영 이런 거 아무것도 상관없이 쉬는 날 흉가 가고 그럴 때 겪은 일인데. 취미 때. 네, 취미 생활로 흉가를 다닐 때. 그때도 쉬는 날이어가지고 지역 하나를 정해놓고 흉가 위치를 받아갖고 하나하나 탐방을 혼자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랑 두 번째 흉가는 기억도 나지 않고 세 번째 흉가가 조금 기억에 남아서 오늘 그 이야기를 갖고 왔는데, 말했다시피 흉가를 하루에 한 곳만 정해놓고 가지 않아요. 왜냐면 흉가 자체가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5층짜리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그냥 한 바퀴 도는데 진짜 오래 걸려야지 한 3, 40분 걸려요. 오. 그냥 걸어만 다니면은. 물론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그러면 좀 오래 걸리겠지만
한 바퀴 도는 정도는 뭐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남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밤은 긴데 시간은 아까우니까 그 근방에 있는 또 다른 흉가를 또 찾아가고 그런 식으로 여러 곳에 흉가를 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날도 흉가를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흉가를 갔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했다시피 기억도 안 나고 세 번째 흉가 근처에 도착을 했는데 세 번째 흉가 같은 경우에는 운영도 한 번도 하지 못한 모텔 건물이었어요.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러니까 사실 확인은 해보진 않았고 공사 과정에서 좀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영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좀 이상한 일이 있어갖고 아예 오픈도 하지 못하고 그냥 버려진 흉가다. 이런 식으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소문만 되게 무성한 흉가였는데 거기가 산을 타고 한 10분 정도 올라가야지 도착을 해요. 차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갖고 내비에다가 대충 그 근방을 찍고 도착을 해가지고 그 모텔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주차를 딱 하는 순간 제 앞에 차 한 대가 보였어요. 예. 그러니까 차 한 대가 세워져 있는데 이게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차에. 오, 누가 온 거네. 네,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죠. 아, 동호회 사람인가 보다. 동호회 사람인가 보네. 이런 생각을 하고 시동을 끄고 밖으로 나와갖고 일단은 굳이 인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예. 그래갖고 담배를 한 대 피고 올라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담배를 한 대 이렇게 피고 있으니까 그 차에서 사람 두 명이 내리더라고요. 운전석과 예. 조수석에서.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남자 두 분이 이렇게 내리시더니만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갖고 인사하는 사람인데 씹을 순 없잖아요, 그 인사를. 예. 그래서 받아줬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이 흉가 체험을 왔는데 뒷좌석에 자기들 여자친구 두 명이 타 있던 거예요. 네. 두 명이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한다. 오. 그래갖고 지금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체험하러 오신 것 같아갖고 그리고 혼자 오신 거 보니까 이런 거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으니까 어떤지 좀 물어보고 싶어서 말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를 했죠. 아, 뭐 좀 다니긴 하는데 나도 뭐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다. 뭐 무섭다면은 안 들어가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적당한 대화를 하고 저는 이제 체험을 하기 위해 갖고 먼저 올라간다 그랬어요. 네. 네, 올라가려고 하는 저를 붙잡고 그 두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무서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 저기 느낌이 너무 쎄하다 싶으면은 저희한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게 필요하냐라고 물어봤더니 만약에 당신이 이제 괜찮다 그러면 좀 설득해서 올라갈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정도는 어려운 부탁 아니잖아요, 사실. 일단 알겠다라고 한 다음에 혼자서 이제 모텔로 들어가서 열심히 탐방을 하고 이렇다 할 이상현상도 못 겪고 별로 무서운 일도 없이 그 흉가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이제 그 두 분한테 얘기를 했죠. 차 문을 두들기면서 나와봐라. 그래서 그분들이 차에서 내렸고 차에서 내린 그 두 분한테 제가 얘기를 했죠. 네. 그 딱히 위에 뭐 별거 없다. 그리고 이게 확실히 오래 방치된 건물이긴 하지만 오픈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망한 건물이라서 그런지 뭐 내부가 그렇게 심각하게 더럽거나 그러진 않는다. 네. 그냥 적당히 즐길 만한 흉가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나서 차를 타기 전에 이제 담배를 피고 있었죠. 담배를 이렇게 한 대, 두 대 이렇게 천천히 피면서 어떻게 하나 구경하려고. 과연 올라갈까 아니면 여기서 도망을 칠까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차에 기대갖고 담배 한 대 피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여자 두 분이 내리시더라고요, 결국. 5분 정도의 시간이 흐르니까 설득에 성공을 했나 봐요. 근데 이상해요. 짐이 많아요. 이게 왜 이상한 거냐면요. 예. 흉가 체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본인이 정말 전문적으로 흉가 체험을 해가지고 장비를 챙겨 다니지 않는 이상 네. 진짜 많이 챙겨봐야 후레쉬예요. 근데 그분들은 가방을 들고 들어가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뭔가 느낌이 좀 쎄했죠. 아니 나한테 여기가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 물어보고 처음 체험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뭐 저렇게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가지?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머릿속으로 뭐 돈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어갖고 장비를 막 구입하셔서 체험을 하시는 건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취미생활 하는데 시작부터 모든 장비 풀세팅하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담배를 끈 다음에 기다렸어요. 그분들이 건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될 때까지. 네. 한 10분, 15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고 조용히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조용히 다시 올라가서 건물 앞에 도착을 했어요, 제가. 건물 앞에 도착을 해서 일단 건물을 한번 다시 훑어봤죠. 쫙 훑어보는데 딱히 이상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린다거나 이런 좀 특이할 만한 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냥 사람 걸어 다니고 문 여는 소리 들리고 문 닫히는 소리 들리고 오. 딱 이 정도 너무나도 평범한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뭔가 걱정이 많아서 이것저것 챙긴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건물 1층에서 소리를 그렇게 듣고 있다가 뭐 별 이상한 특이 사항이 없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에이 그냥 가야 되겠다. 왜냐면 저도 이제 아직까지 남아있는 흉가 리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가야 되겠다. 가서 다른 데나 구경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딸깍딸깍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릇 놓는 소리. 예. 그 도자기 같은 질감인데 플라스틱 같이 돼가지고 흔히들 쓰는 그 밥그릇 있잖아요. 예. 딱 그 소리였어요. 나 아까 올라갔을 때 분명 이런 거 못 봤는데? 이런 소리가 왜 들리지?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다시 제자리에 섰죠. 예.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들리고 뭔가 이제 분주하게 사람들이 여러 명이 움직이는 소리. 그런 소리가 들리고 나서 하는 박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야? 얘네들 질렀구나. 오. 할 짓 없어갖고 여기서 강령술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갖고 일단 기다렸어요. 얘네들 예.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리고 저는 안 하거든요. 저는 매번 얘기하지만 강령술은 진짜 일생에 딱 한 번 손에 내봤어요. 제대로 하는 거는. 뭐 물론 집에서 나홀로 숨바꼭질이라던가 그런 건 해보긴 했지만 제대로 하는 거는 건드려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흔치 않은 기회였고 그거를 실제로 행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는 것도 흔치 않는 기회다 보니까 가만히 기다렸어요. 끝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생각을 하고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니까 흉가 같은 경우엔 정말 조용해가지고 어지간한 소리들은 거의 다 들리거든요. 집중만 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람 옷 스치는 소리도 들려요. 그래갖고 가만히 그냥 조용히 소리를 들으니까 옷이 이제 삭삭삭삭 하면서 스치는 소리가 조금씩 들리고 뭔 소리일까 이제 머릿속으로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 소리의 패턴은 누가 봐도 저라고 있는 거예요. 오. 왜냐하면은 뭔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들리고 옷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나서 바닥을 끄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6번 정도 소리가 들리니까 딱 그 느낌인 거예요. 절을 하려고 손을 바닥에 짚고 숙이면서 옷이 스치고 일어나면서 발을 끌게 됐구나. 이게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예. 오, 절하네. 강명술 하나 보네. 이런 생각하면서 또 기다렸죠. 그렇게 한 10분 정도 그냥 소리만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이상한 소리들 막 들리더라고요. 절하는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딸그락거리는 소리 들리고 그리고 그 라이터 부싯돌 돌리는 소리. 아마 향 피거나 아니면은 촛불 켜거나 그런 거 하려고 갖고 온 것 같은데 가만히 이렇게 소리 듣고 있다가 딱히 별다른 뭐 비명 소리라던가 뭐 대화를 하는 소리라던가 그런 소리는 안 들리길래 그냥 실패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뭔가 강령술이 성공을 해가지고 무언가 나왔다면 예. 무언가 나왔다면 얘네들이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애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패했나 보네 가야지 라고 한 다음에 건물 밖을 나왔어요. 그냥 건물 밖에 나와서 한 1분 2분 걸었나? 뒤쪽에서 진짜 날카로운 여자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터졌다. 기회다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뒤쪽으로 뛰었죠. 예. 건물 쪽으로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갔어요. 제가 1층에 있었고 걔네들이 2층에서 강령술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가 모텔 건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복도가 있고 양옆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각각 방이 4개인가 5개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8개에서 10개 정도의 방이 있었는데 계단이 딱 올라가자마자 있는 그 복도 바로 앞에서 강령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계단 올라가다가 보였던 모습은 여자 2분은 제 시야에 보이지 않았어요. 남자 2분은 뭔가 되게 놀란 표정으로 본인들이 차려놓은 상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일단은 전체 시야 확보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계단을 마저 올라갔죠. 계단을 마저 올라가서 후레쉬를 들고 전체 복도를 쫙 비치니까 여자분들이 보였어요. 복도 끝에 구석에 2명이서 쪼그리고 앉아갖고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일은 터졌다라는 게 생각이 확실히 들어갔고 이미 얼굴 한번 본 사이잖아요. 네. 제가 먼저 말을 걸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먼저 저한테 말을 걸었고 그리고 이 동네에서 저랑 얼굴 똑같은 사람 찾기도 힘들 거니까 당연히 나라는 걸 알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말을 걸었죠. 네. 저한테 처음 말을 걸었던 그 분한테 무슨 일이세요? 밖에 있다가 비명소리가 들려서 올라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답을 안 해요. 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못한 것 같아요. 떠느라고. 그리고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시 말을 걸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얘기를 다시 했는데 그분도 얘기를 못해요. 일은 터졌다. 분명 뭔가 봤고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덜덜 떨고 있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레쉬를 들고 구석에서 쭈그려 앉아서 떨고 계시는 여자분들한테 닿았어요. 여자분들한테 이제 천천히 다가가면서 말을 했죠. 일단 멀리 떨어져서 말을 했어요. 나쁜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 어쨌든 여성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매번 얘기하지만 저는 덩치가 좀 크고 인상이 좀 험악하다 보니까 충분히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떨어져가지고 나쁜 사람 아니다. 걱정돼가지고 비명소리가 들려서 걱정돼서 올라왔다. 아까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 밖에 차 주차했던 그 사람이다. 괜찮으면은 그쪽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 2분 중에 한 분이 저를 천천히 쳐다보시더니만 고개를 살짝 끄덕끄덕 거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괜찮다라는 제스처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한테 다가가가지고 일단은 일으켜 세웠어요, 2분을. 예. 2분을 일으켜 세운 다음에 남성분들이 있는 쪽으로 데리고 왔고 그러고 나서 여자분들 중에서 고개를 끄덕였던 그 사람이 그나마 좀 정상으로 보였어요. 상태가 제일 나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일단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나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갑시다. 나가서 얘기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여자 2분을 데리고 먼저 내려갔어요. 남자 2분은 그때까지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들 먼저 건물 밖으로 내보내고 여자분들한테 잠깐 기다리세요라고 한 다음에 다시 올라왔죠. 다시 올라와가지고 남자분들을 다시 불렀는데 여전히 대답은 없고 그래서 그냥 끌고 내려왔어요. 그렇게 4명 전부 다 밖으로 끌고 내려왔고 다시 여자분한테 물어봤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냐? 뭘 봤길래 그렇게 비명소리를 질렀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자분이 뭔가 망설이는 듯이 얘기를 꺼내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령술을 했고, 그러니까 정확히 강령술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어요. 네. 근데 그냥 이야기 편하게 얘기를 드리면 귀신을 부리는 뭔가 행동을 했고,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강령술인 거죠. 강령술을 했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남자가 나왔다. 그리고 그걸 보고 나랑 다른 여자애를 가리키면서 쟤는 무서워서 도망을 쳤고 도망을 치면서 뒤를 보지 못해갖고 이 남자 2명한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그냥 네. 보지 못했으니까 도망치느라고. 그래서 오케이 일단 알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일단 남자 2명을 제정신을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갖고 네. 2명을 이제 툭툭 찌르기 시작을 했어요. 저기요 정신 차려봐요 하면서 이제 툭툭툭 찌르기 시작을 했죠. 한 2, 3분 찔렀나? 계속 이렇게 막 진짜 막 옆구리 찌르고 막 그랬거든요. 네. 한 2, 3분 그렇게 찌르니까 한 명이 이제 막 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정신을 좀 차리더라고요. 얘기는 대충 들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알려줘라 이러니까 애가 알려달라는 그 말을 함과 동시에 저희 왜 여기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 정신 못 차길래 내가 끌고 나왔다. 그냥 2층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서 있길래 안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갖고 그냥 끌고 나왔다. 뭐 문제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입으로 욕을 뱉더니만 아직 못 끝냈는데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초면에 욕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욕질이냐 뭔지 좀 얘기 좀 해봐라 이러니까 그 남자분이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 아직 의식이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막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찾아온 강령들의 그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시작부터 운영 그리고 마무리까지가 절차였는데 자기들은 그 마무리 단계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 뭐 근데 모든 강령술이 그렇듯 끝이 중요하니까. 그럼요. 끝맺음이 그래. 중요하지. 끝맺음이 중요하죠. 어쨌든 예.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불렀으니까. 그러면은 올라가서 마무리하고 와라 이랬어요. 근데 2명이 못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올라가지도 못하냐 이러니까 그 2명이 한다는 말이 남자 귀신을 본 건 똑같아요. 남자 귀신이 나타난 건 맞고 여자 2명이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갈 때 예. 2명 다 여자를 쳐다봤대요. 갑자기 비명 지르면서 뛰니까. 그래서 도망치면 위험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자를 보다가 순간적으로 누가 자기 어깨에 손을 탁 올리더래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같이 온 친구겠거니 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손이 올라와졌다라고 느껴지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대요. 근데 이 얘기를 해줬던 분은 왼쪽에 서 계셨고 다른 분은 오른쪽에 서 계셨는데 서로 마주보면서 고개를 돌리면서 눈이 마주친 거래요. 예. 그러면서 눈이 마주치니까 물어봤대요. 야, 네가 방금 내 어깨 잡았냐? 그러니까 나 안 잡았는데 네가 잡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정면을 봤는데 2명 앞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사상을 차려놓은 그 앞에 웬 남자분이 등을 등지고 서 있더래요. 근데 행색은 누가 봐도 귀신이었대요. 그 이유가 그때가 10월인가 11월인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날씨는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 반팔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있었대요. 누가 봐도 계절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렇지. 둘 다 귀신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순간적으로 얼어붙어갖고 와 저게 귀신이구나 하면서 그 존재를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존재가 쭈그려 앉더니만 그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뒷모습을 보이지만 분명히 되게 개걸스럽게 먹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의 제스처와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대요. 오. 그러니까 막 그거 있잖아요. 막 쫙 이런 소리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 소리가 막 들리고 어깨가 들썩들썩거리고 그런 거를 한 3초, 4초 정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존재가 그런 소리를 내면서 계속 밥을 먹다가 고개를 돌리더래요. 고개를 돌리는데 좌우로 돌리는 게 아니라 상하로 돌려서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예. 뒤로 젖혀갖고 자기를 쳐다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느꼈대요. 아 이거는 진짜 귀신이다라고 확실히 느꼈대요. 몸통은 그대로인데 얼굴이 보이더래요. 위로 젖혀갖고 자기를 쳐다보는데 거꾸로 된 얼굴이 보이더래요.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포즈는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귀신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도망을 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는 본인들 말로는 여자친구가 뭐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도망쳐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예. 움직이려고 다리를 살짝 들려고 하는 순간에 그 거꾸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던 얼굴이 정상적인 얼굴 방향으로 돌아오더래요. 그리고 입을 여는데 입 안에 이제 음식 씹은 그 모습 있잖아요. 그게 다 보이는 상태에서 웅얼웅얼웅얼거리면서 뭔가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근데 꼭 사람이 입에다 음식 넣고 얘기하는 것 마냥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갖고 이게 사람의 원초적인 궁금증 때문에 그 말이 뭔지 들어보기 위해 갖고 예.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대요. 웅얼웅얼웅얼거리는 소리가 점점 입에 음식물이 사라지면서 또렷하게 들리는데 그 사람이 더 줘, 더 줘, 더 줘, 더 줘 이러고 있었대요. 예. 그 말을 듣고 남자분 한 분이 저희가 갖고 온 음식이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입을 순간적으로 탁 다물더래요. 아,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도망을 치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려가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발을 떼려고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음식 4개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먹을 거 4개. 맛있겠다.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본인은. 그래서 뭔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이러고 있는데 얘기했잖아요. 지금 현재 모습은 등을 쥐고 있고 얼굴만 뒤쪽으로 돌아와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와.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먹을 거 4개라고 얘기를 딱 하면서 일어나더래요. 그 상태 그대로 일어나더래요. 예. 그리고 얼굴은 그대로인데 몸이 돌면서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되면서 예. 자기들한테 터벅터벅 걸어와가지고 남자 한 명한테 손을 올리면서 하나, 옆에 있는 남자한테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하나, 손가락으로 여자 쪽을 가리키면서 하나, 둘, 4개. 잘 먹겠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때 제가 뛰어 올라왔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사라졌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야기를 들었고 와. 얘네들 이거 예. 허접한 거 한 건 아니다 이런 생각 들은 거예요. 예. 진짜 엄청 흔하디 흔한 강령술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거 마무리는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도 좋아 일단 올라가자라는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강령술이든 양밥이든 뭐든 간에 당사자가 아니면 거의 영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명이서 강령술을 했고 그 중에 1명은 강령술을 하지 않았다면 2명한테는 귀신이 보일 수 있지만 하지 않은 1명한테는 안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오. 저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절차는 들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모르는 강령술이니까. 그래서 마무리 어떻게 하냐. 내가 마저 타겠다 이러니까 그분들이 그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방법은 잘 기억 안 나거든요. 네네. 이런 절차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갖고 일단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올라갔죠. 건물 2층으로 다시 올라갔죠. 분명히 얘기 들었던 거 이제 귀신이 막 음식도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네. 너무나도 깔끔한 제사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진짜 그냥 음식 정갈하게 담아놓은 그 상태 그대로의 제사상. 그래서 헛것 본 거구나. 귀신이 나온 건 맞지만 아마 실제로 뭔가 물리력을 행사할 정도의 귀신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만약에 진짜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할 정도의 귀신이었으면 제사상 다 엎어져 있고 그랬겠죠. 난리 났죠. 난리 났겠죠. 그래갖고 그냥 홀려갖고 헛것 본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 정도면은 그냥 후다닥 처리하고 내려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분이 알려주신 절차대로 나름대로 마무리를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그 네 분한테 얘기를 했죠. 일단 시킨 대로 했다. 예. 그리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 위에 제사상 깨끗하더라. 그러니까 당신들 본 거 그렇게 막 엄청 센 귀신은 아니고 네. 적당히 그냥 사람 홀리는 애인 것 같다. 다 헛것 본 거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덜덜 떠시더니만 그 말을 듣고 얼추 좀 안심을 하는 것 같아서 남자 2분이랑 앞에서 이제 담배를 한 대 피면서 진정하자
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담배를 피고 그 남자 두 분이 올라가가지고 짐 챙겨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짐 챙겨올 테니까 먼저 올라갈게요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올라갔다 오세요. 저 여기서 여자분들이랑 있을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아래서 이제 3명이서 기다렸어요. 밖으로도 들리더라고요. 부시럭거리고 막 쾅쾅거리는 소리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리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가방 빵빵해져가지고 이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갖고 저한테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예. 하면서 혹시 괜찮으시면 번호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막 이러길래 번호 가르쳐 주긴 좀 싫어갖고 왜냐면 더 이상 볼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죠. 그래서 괜찮다 그냥 인사가 충분하다 가셔라 이러고 보냈죠. 예. 보내고 나서 왠지 한 번 더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령술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은 흉가들은 많이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여기서 옛날에 우리가 강령술을 했어 이런 흉가들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코앞에서 강령술을 한 흉가를 진짜 그 짧은 시간 내에 강령술을 한 흉가는 많이 겪어보지 못했어요. 오. 그리고 얘기했다시피 전 그때 당시 진짜 흉가에 미쳐있을 때였고 그래갖고 그분들 차 떠나는 거 본 다음에 조용히 다시 그 모텔로 올라갔죠. 모텔로 올라와가지고 1층을 한번 쑥 훑어봤어요. 그리고 일단은 강령술이 일어났던 2층을 아꼈어요. 2층을 바로 통과해서 3층으로 올라갔고 4층으로 올라간 다음에 거기 4층 건물이어갖고 5층이 바로 옥상이거든요. 네. 5층 옥상까지 올라가서 주변을 훑어봤는데 제가 맨 처음에 혼자서 탐방을 했을 때랑 딱히 뭔가 별다른 느낌의 차이는 못 느꼈어요. 좋아. 그러면 이제 2층을 가자. 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옥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4층, 3층을 지나서 2층으로 내려왔어요. 예. 2층을 내려와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기 시작을 했죠. 그냥 원래 같으면 이렇게 문만 대충 열어보고 안에 훑어보고 그냥 나오거든요. 훑어보는 것도 진짜 그냥 정말 훑어보는 거예요. 예. 문만 왔다 갔다 하고 별거 없네 하고 나오고. 하지만 2층으로 다시 갔을 때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곳곳 구석구석 다 확인을 하면서 쑤시고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네. 얘기했다시피 방이 8개에서 10개 정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하면서 쭉 끝에 방까지 이제 다 돌았고 근데 딱히 뭐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제 기대와 달리. 오호. 제가 기대했던 건 갑자기 아까 그 사람들이 봤던 반팔에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있는 아저씨가 나와서 저한테 너도 먹어버릴 거야 막 이런 거 좀 기대했거든요. 좀 기대했어요 솔직히. 조금은. 그래갖고 네. 다시 뭐 별거 없네 이런 생각하면서 다시 이제 마지막 방에서 나와갖고 복도를 통과하고 계단 앞에 도착을 했죠. 마지막으로 만약에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한 번 더 복도부터 시작해서 전체 풍경을 훑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예. 이렇게 쭉 훑어보는데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향이 하나가 보였어요. 불이 붙어서 연기가 나고 있는. 예. 근데 그걸 보고 제가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향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거 보고. 오, 소름 끼쳐. 우와. 누워있어야지. 당연히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얇은 그 향이 서 있을 수 없잖아요. 예. 근데 바닥에 그냥 서 있었어요. 누가 꼭 옆에서 잡고 있는 것만요. 꼽혀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기 모텔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나왔어요. 그거 보면 바로 뛰쳐나와야지. 네, 오. 그리고 차 시동 걸고 다음 흉가로 갔어요. 그래서 와, 그러고 집에 안 가고 다음 흉가를 갔다고요? 거기가 좀 먼 지역이어가지고 놓치기 좀 아까웠어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그쵸. 대단하십니다, 진짜. 슬아는 못 말려. 근데 그때 진짜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저도 이해 안 되는데 예. 진짜 그때는 진짜 미쳐 있었어요, 뭔가. 아니, 일반적으로는 바로 집에 갈 것 같거든요, 무서워서. 아니면 다른 데 이제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 들렸다가 가든가.
그럴 텐데 바로 다음 흉가로. 아니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그게 낫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사 좀 시켜준다 생각하고 붙으면은. 그래서 다음 흉가를 갔는데 거기서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 남은 흉가가 2곳인가 3곳인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 거기도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어? 그러니까 아무 일 없었다는 거겠죠. 아. 와, 근데 마지막에 그 임팩트가 세네. 형이 서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도 그거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오, 너무 형이 있었다. 그래서 아, 이걸 가지고 또 강령술 같은 걸 또 하실라나 설마 했는데 그냥 서 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와.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아사라님, 뭐 흉가 이야기도 흉가 이야기지만 네. 그냥 일반적인 뭔가 귀신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좀 많이 만나셨을까요? 무당분들 말고? 무당분들 말고 영안이신 분들도 몇 분 만나 뵀었죠. 근데 일단 확실한 거는 예. 사실 확인이 약간 비슷하게라도 됐던 형님 같은 경우에 저랑 같이 일했던 그 형님. 일단 그 형님도 영안이니까. 그리고 감독님. 그리고 동호회에서 만났던 몇몇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는 귀신을 본다고 하지만 저는 그분들이 귀신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게 너무 즐겨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지. 귀신 보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어 하죠. 네. 근데 이분들은 흉가에 와가지고 너무 재밌게 다녀요. 들어와가지고 저기 귀신 있다 막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포인트가 있다. 포인트가 있네. 네.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신이 있어도 저기 쳐다보지 마세요. 저기 보지 마시라니까요. 막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저기 막 저기 있다. 저기도 있네. 막 이런 식으로 좀 즐기는 느낌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당분 중에 즐기시는 분들은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 힘들 거예요. 매번 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심지어 영덕 형님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그렇게 즐기지 않아요. 많이 힘들어 하시구나, 속으로는. 네. 근데 그런 분들 말고 이제 동호회에서 만났던 영안이시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다 가짜라고 봐요. 너무 즐겼어요. 오히려 이런 애가 한 명 있긴 했어요. 이제 군대 후임 중에 있다는데 네. 걔랑 이제 야간 경계 근무 쓰려고 나갔다가 무서운 얘기 해봐라 그랬어요. 저 듣는 것도 좋아하니까. 이제 걔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혹시 귀신 믿으시냐? 이러길래 난 믿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귀신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전까지 너무 즐기시는 영화분들을 많이 봐가지고 솔직히 믿음이 안 갔어요. 근데 저는 걔를 보면서 진짜 영화는 저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걔는 말은 안 하지만 얘가 귀신을 보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불안했어요. 어느 한 곳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이 그쪽으로 가려다가 갑자기 확 돌리고 그런 게 눈에 너무 보였었어요. 그런 애들이 진짜 영화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정말 어릴 때부터 몇십 년 동안 보신 분들이 야 그래 또 저 귀신이 있구나 해도 귀신이 있다고 얘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쫓아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쳐다보면 눈 마주치면 쫓아온다고. 그러니까 아는 척 자체를 안 해요. 진짜 영화분들은 그냥 못 본 척, 봐도 못 본 척을 되게 많이 하시다가 어디 얘기를 할 때가 마땅히 없잖아요, 사실. 근데 시들모에서 정말 힘들게 풀어주시는 분들도 많은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포인트들이 확실히 있었구나. 오늘 아사라님께서 마지막에 향 서 있다. 나 이거 임팩트가 좀 셌습니다. 바로 그냥 거기서 왜 서 있지 하고 가까이 갔으면 이분 진짜 어떡하냐 이러려고 했는데 그래도 마무리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아스라님께서 정말 또 소름 끼치는 한 흉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흉가에서 절대 여러분들 강령술은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